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점입 가경이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지도부의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에 현역 의원들 그리고 출마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분란의 중심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반발의 표시로 당직에서 사퇴하거나 또 탈당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고요. 심지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이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현역 시의원들이 배제되고 안철수 대표 쪽 인물이 단수 공천된 것을 두고 당대표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서울 마포구 을 지역구인데요.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희가 자주 스튜디오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요새는 좀 안녕하시지 못하시죠? 제가 사실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인터뷰 섭외 요청이 있었는데 한 달간 안 했습니다. 오늘 처음 한 달 만에 나오는 건데요. 애도하는 차원도 있었고요. 네, 세월호 참사를 당시 뉴스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참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래 한 달 동안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가 그 며칠 전부터 이대로 침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여러 글도 쓰고 뭐 그랬습니다. 예. 오늘 근데 방송 출연은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요즘 이제 뭐 SNS도 잘 안 하시다가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 들어서 좀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네. 공천 만행이다, 또 공천 쿠데타 이런 예. 표현 쓰셨고 특별히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서 좀 직격탄을 날리시고 계시는데 이 지도부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게 발단이 된 게 마포구 시의원 공천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차로 보면 마포구 시의원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예. 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저희 지역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당 공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그 악행들을 보면서 몇 번 제가 나서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주변 의원들께서 좀 참아라. 우리도 다 참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당 공심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 그리고 구청장, 시의원들, 구의원들 예, 공천 심사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의원들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다들 피를 토하는 심정이더라고요. 이 5대5 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깜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점령군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좋은 후보들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쓸어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모든 의원들이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이게 5대5 지분이라고 하면은 안철수 쪽 그렇습니다. 5. 예. 이제 민주당 쪽 5.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이제 지켜지지도 않고 거의 8대2 정도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점심 식사 후에부터 제가 트위터를 쓰기 시작했고 그 후에 시의원 보복 공천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예. 한마디로 아까 깜냥도 안 되는 인사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지분 때문에 왔다. 예. 그 한 예가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비서 출신 인사도 공천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예, 제가 제 지역구의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좀 민망해서 예.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개혁 공천이라 하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잘된 것을 못되게 고치는 것은 개악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개악 공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성산 이동 상암동 구의원 같은 경우 다른 동네에서 갑자기 날아 들어왔어요. 이 지역에서 활동도 전혀 안 했는데 근데 무조건 안철수 쪽이니까 경선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경선을 붙였습니다. 예. 75대 2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한 의미 없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원래 한 20% 정도 격차가 나면 그냥 단수 공천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건 경선 비용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고 그건 낭비죠. 그리고 지금 방금 결정이 됐습니다만 구청장 같은 경우도 8대 2가 나왔어요. 80%대 20%. 예. 의미 없는 경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쪽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선을 고집해요. 자, 근데 저희 지역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12년 전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다. 라는 것이 결격 사유였어요. 부적격. 12년 전에. 12년 전에. 예. 그런데 4년 전에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시의원 활동을 왕성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끝난 겁니다. 평가를 받은 거죠. 4년 전에는 8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한다면. 예. 그리고 나서 그때 경선했던 분이 경선이 지금 현역 시의원 경선을 하다가 패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비서로 갔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평가는 3년 전에 오세훈 시장 비서로 간 것이 정체성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걸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2년 전 거를 지금 책임을 4년 전에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시의원이 된 분을 이번에 12년 걸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예. 그냥 단수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대방 안철수 쪽 후보들은 예를 들면 뭐 다른 그런 결격 사유가 있어도 그거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냥 단수로 달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공심위에서는 경선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새벽에 재심위에서 이렇게 뒤바뀐 거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는 오세훈 시장 비서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최고위에서 이 시의원 문제 가지고 예. 논의를 거듭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오후 3시 반쯤인가 결정이 됐죠. 예.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 비서 출신이 공천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의 공천에 대해서 계약 공천이고 또 보복 공천이다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정 의원님이 특별히 안철수 대표로부터 보복당할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요일 날 회의한 거요? 뭐 의총에서 제가 그 김대중과 안철수의 차이 이런 트위터를 제가 그대로 읽었어요. 그 앞에서. 예, 예. 김대중은 자기 팔을 잘라 당을 살렸고 안철수는 남의 팔을 잘라 당을 죽인다. 이것이 이제 김대중식 공천과 안철수식 공천의 차이점이다. 이런 당대표라면 내가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 그 면전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좋았겠죠.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들도 정의원 지역은 괘씸죄가 적용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고위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괘씸죄. 예. 예. 그때 그 트위터에 쓴 글을 의총에서 읽은 게 괘씸하다 이 얘기네요. 뭐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왜 그런 것을 공천 끝나고 하지 미리 그렇게 했느냐. 예. 바보 같다. 근데 저는 제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 지역구 공천 그런 거에 있다면 가만히 있었겠죠.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생떼 쓰기, 억지 주장, 막무가내 이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었고 왜 그러면 정의원 지역구 공천 끝나고 하지 그랬냐. 그러면 이미 공천이 다른 지역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차를 두고 공천하는 어떻게 게 보면 아니니까. 살신성인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은 좀 바로잡아진 데가 있는데 저는 좀 피해를 본 거죠. 예.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동료 의원들이나 뭐 최고위원들은 걱정하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특별히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좀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상당히 않았습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어제 저녁 때 어떤 초선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 의원이 의로운 일을 했는데 오히려 보복 피해를 받았으니 자기가 위로하고 싶다고. 그래서 둘이 술 한잔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원한테도 전해들은 얘기는 정 의원 심정과 똑같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께서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른바 윤장현 후보 전략 공천, 네. 예, 이렇게 가서 지금 전략 공천이란 말은 틀렸고요. 당 지도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정략 공천이죠. 예, 네. 전략 공천, 정략 공천. 네. 근데 오늘 뭐 신문 보면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3자 대결에서도 3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뭐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수현 의원 역겹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도부가 좀 너무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서 예. 결이 고운 의원이에요. 심성이 착한 의원인데 그 의원조차 이런 말을 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청래는 그것을 대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속병 앓고 있다. 소갈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방선거가 승리로 끝나든 아니면 그냥 뭐 아니든 간에 예. 관계없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책임 이것은 면키 어려울 겁니다. 예. 뭐 다른 의원들은 이제 인터뷰에서 특별히 광주광역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 선거 결과 뭐 정 의원님은 승패에 관계없이 안철수 그렇습니다.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저희 지역 시의원 같은 경우도요. 예. 예를 들어서 경선을 했다. 그러면 아마 똑같이 8대2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20%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나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시의원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의회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네 번째 의원, 의정 활동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지역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습니다. 그런데 탈당하고 또 무소속 출마하시겠다고 저한테 어제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곳곳에 있을 거고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광역단체장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기초단체장에 관심이 많겠지만 실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시의원, 구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 그래서 우격다짐 생떼로 공천 받은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자기 사람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들의 평가는 이런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이런 상황을 잘 모를 것이다. 안철수 대표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안철수 쪽이다 해서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5월 8일 날 원내대표 선거하는 날 제가 안철수 대표 만나서 예.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욕먹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전국 공심위장에서. 그러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깜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좋은 후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선을 그어야 될 건 선을 그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충원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냥 동문서답식으로 그래도 100대 0이잖아요.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100대 0이라는 의미는 그래도 자기는 0이라는 거죠. 예. 공천 챙긴 게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안철수 대표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변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죠. 예. 안철수 이름 팔아서 자기 거 챙기는 거죠. 자기 주변 인사들. 실명 거론 못 하시겠습니까?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 쪽 사람들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 민주계 독주가 심하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대전시당 공동위원장이었었죠. 그 김영태 변호사입니다. 민주계 독주라는 주장을 하며 탈당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중에 안철수 쪽에서도 억울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상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학 입학을 할 때 대학 입학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예. 근데 예를 들면 커트라인 이하예요. 근데 커트라인 이하인데 나는 점수가 안 돼도 난 합격시켜달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하면 지니까 단수 공천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는 당신보다 10,000표 지는데 그냥 나 국회의원 시켜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채용으로 본다면 공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 특채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경선하면 지니까. 예. 그러니까 단수로 달라. 근데 본선에 이기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트윗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팔을 잘라 당을 살려서 본선 승리를 했다. 예. 근데 안철수는 남의 팔을 잘라 당을 죽이고 공천 승리가 목표였다. 저는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렸죠. 예. 본선 승리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 벌어진 것에 대해서 공동대표 또 한 분이죠. 김한길 대표. 네.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책임 없다고 보시는지요? 뭐 당에서 벌어진 일의 최종 책임은 다 당대표한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김한길 대표도 어쨌든 합당하는 과정에서 5대5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말할 명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명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승리가 목표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안철수 대표와 좀 그 제동을 건다든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예. 정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번 지방선거 대체적인 전망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당 소속 국회의원이 승리를 희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입에 담기도 좀 죄송스럽지만 예. 세월호 참사 국면이 서서히 정권 심판 쪽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야당 승리는 점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정권 심판이 곧 야당의 반사이익이 되지 않는 예. 또 이런 특별한 지금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에 대한 낙관보다는 승리를 일궈나가기 위해서 정말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장은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안철수 대표의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 의원님이 한 14시간 된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올리신 글인데 봤습니다. 살다 보면이라고. 예.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더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당의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도 결정은 결정입니다. 결국 받아들이시겠다는 의미가 좀 보여지고요. 네. 당은 저를 버려도 저는 당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당내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게 싸우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들 이제 제 말씀은 동의를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다 이런 겁니다. 또 그러니까 적전 분열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봉합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가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톤다운 했을 뿐입니다. 예. 뭐 선거 이후에 또 어떻게 행보를 보이시는지는 맨 마지막에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지 않습니까? 예. 예전 같으면 강렬하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톤다운해서 이렇게 했고 선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저가 나서지 않아도 많은 의원들이 나설 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한 달 동안 언론 인터뷰도 자제하셨다고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당내 그 세월호 관련 특별법 위원으로 되신 거 아니실까요? 네, 어제 임명을 받고 예.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그래서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예. 실체 의혹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것을 정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책, 이제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자 그런 분들에 대한 제가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상. 예. 예. 불법이니까요. 네, 배상 그리고 치유책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특별법을 성안하는 것은 그 팀이 따로 꾸렸는데 저는 그 팀이 아니고, 예. 그 밖에, 유가족을 대하는 문제라든가, 재발 방지책이라든가, 진실의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제가 담당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듯이 그 생생한 그 장면, 막 이렇게, 유리창에 붙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예. 장면을 생각하면 곧바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런 국민적 집단 우울증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이 슬픔을 극복하는 이런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치유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힐링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설명한 부분은 좀 눈시울이 촉촉히 젖어드셨습니다. 예, 앞으로 특별히 세월호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은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구의 지역구를 둔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